송영주, 박찬우, 정우원 그리고 김용남이 함께합니다. 넷이 모여서 재미나게 또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한번 저희도 응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브라질전 입중계도 하셨는데 이번 브라질전 말이 좀 많잖아요.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 라이브를 저희가 했잖아요. 그 라이브 중에서도 제가 전반전 끝나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. 경기 내용적으로 좀 이상하다. 멕시코와 미국전에서 했던 것 거의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무방했거든요. 코칭 스태프 쪽에서 멕시코전과 미국전의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브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역량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면 돌파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겨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후반전을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했거든요. 후반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? 사실 그대로 했어요. 거의 비싼 돈을 주고 브라질을 불러서 경기를 한 의미가 제대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점만 파악이 됐고 그 이상을 우리가 검증받지 못했어요. 테스트하지 못했어요. 이전에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면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던 플랜 A의 명확성이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주 탄탄했어요. 4년 동안. 그 이후에 이제 브라질을 상대로도 정면 돌파를 했던 거죠. 그 플랜 A, 아주 단단했던 플랜 A도 브라질이라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4대1로 졌는데, 그러면 지금 홍명보 감독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갔어야 되지 않았나.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, 그런 요소를 얼마나 테스트를 해봤냐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경기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. 거기서의 어떤 수업료를 빼먹을 수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은 좀 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거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팀들과 자주 붙는 중위권 팀들이 있어요. 저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위권 팀들, 강팀들을 상대로 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와 이스라엘, 이탈리아가 5대4론가 이스라엘을 이제 저번에 이겼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포인트들, 이탈리아라는 팀을 상대로, 혹은 헝가리가 계속해서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팀들과 상대하면서 보여줬던 변화, 포인트들, 상대적 약팀이 강팀을 잡아내는 경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그렇다면 이제 남은 파라과이전,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은 평가전들 월드컵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을지.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월드컵 같은 대회는 상대적으로 약팀인 대한민국이라면 상대가 잘하는 걸 조금 못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경기 계획이 필요하다.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고 이러한 레벨의 선수가 현재 있는 건 큰 메리트가 되고 있는데,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이의 손흥민 선수의 질을 다른 나라 선수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야. 뭐 예를 들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레벨의 선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그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. 브라질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브라질전도 무슨 느낌이었냐면 브라질이 잘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, 브라질 잘하는 거 너네 다 해 라는 느낌이면서 우리도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걸 해볼게,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그러면 우리의 강점이 상대에 봤을 때 그게 강점으로 느껴질까인 거죠.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. 상대가 잘하는 걸 조금 못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경기 계획이 필요하다.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월드컵에 나오는 상대에 대응해서 조금 경기 계획을 바꿔서 세울 수 있는, 선수들의 조합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이런 가짓수를 늘리기에는 지금 선수들이 최적이에요. 지금 선수들의 자원이 너무 다양해. 이건 뭐야? 너무 좋지, 조건을 맞추기에는. 물론 이게 게임이 아니니까 상대에 말아서 이렇게 딱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짓수를 굴려볼 수 있는 경우를 맞출 수는 있잖아. 손흥민 선수를 그런 원톱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손흥민 선수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. 손흥민 선수의 최근 가장 큰 장점은 전 득점력. 완전 물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. 뛰는 무대를 다르게 하더라도 이 득점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 감각적인 게 꽤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, 그러면 득점력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시간대에 투입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조커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그러니까 경기마다 다르죠, 그거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대로 다 하고 결정적으로 득점을 해야 될 때에 뭔가 에너지가 딸려서 힘이 딸려서 포인트를 못 가져가는 게 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? 좀 더 득점을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시간대와 이 상황대를 만들어줘서 거기서의 손흥민을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돼야 되고,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예로 든 건데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활용이 되냐면 다른 선수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. 저는 이제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그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홀딩 미드필더, 그러니까 6번 위치에서 홀딩을 쓸 수 있는 선수를 좀 선호를 했고,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용우 선수였는데 박용우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부상을 당했죠.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팀이면은 수비가 일단 우선이 돼야 돼요. 공격 능력이 조금 더 수비 능력보다 떨어지더라도 전 수비 능력에 탁월함이 있는 선수를 선호할 것 같아요. 저는 옌스도 이제 공격도 좋아요. 옌스는 이제 본인 메렌드글라드바에서는 2선으로 뛰기도 하거든요. 3백에서. 옌스 같이 약간 투쟁적으로 싸워주면서 합을 맞추는 걸 박진섭으로 맞추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, 어차피 3백을 쓰면서 윙백을 올릴 거라면 한 명 정도는 수비 안정감을 주는 스타일을 주는 게 높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중요하거든. 우리가 볼을 잘 차서 제압을, 그러니까 점유율 기반에서 상대를 뭐 중앙에서 완전 뭐 티키타카를 통해서 완전 눌러버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진석 같은 유형이 오히려 팀적으로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, 이제는 누가 베스트 11이냐 라고 하면 그 어떤 조합을 맞추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. 지금은 조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마지막으로 내일 파라과이전인데,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축구는 감독의 결과물이에요. 그게 축구예요. 감독의 생각에 대한 결과물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축구 해설위원이나 아니면은 저희를 비롯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분석하는 채널들 말고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알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.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우선이고, 두 번째는 그 명확성에 대한 그 포인트가 우리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파라과이를 어렵게 했느냐, 그러니까 파라과이가 잘하려고 했던 걸 못하도록 했느냐에 포커싱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팀은 결국에 월드컵에 나갔을 때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우리가 잘해서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팀, 그래서 까다로운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. 일단은 24위 안에 들어야지만 이포트에 들어가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사실 파라과이전은 결과도 중요해졌어요. 2포트에 있느냐 3포트에 있느냐는 천지 차이예요.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파라과이전은 무조건 이겨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챙겨서 2포트를 유지하는 그런 마지막 경기가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위원님, 그러면 이번 파라과이전은 어떻게 보실 생각인가요? 입중계로 봐야죠. 입중계로 보고 송영주, 박찬우, 정우원 그리고 김용남이 함께합니다. 넷이 모여서 재미나게 또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브라질전에 이어서 그 환한 기운을 저희가 잘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응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